요즘 표용호TV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고 계신데요. 집값이 많이 하락해 있고 또 여기저기에서 뉴스에서 다시 반등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댓글에 질문이 아주 수백 통씩 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중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예를 들어 1주택자 분들이 갈아타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생애 최초로 내 집을 장만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또 심지어 1주택자가 집을 팔고 2주택자가 되면 어떠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오늘 그 이야기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 분들의 고민은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좀 특이한 고민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내용을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표 선생님. 저는 40대 중반의 아줌마예요. 남편은 50줄 외벌이인데요. 은퇴를 앞둔 회사원입니다. 요즘 회사에서 은퇴할 나이가 좀 빨라졌습니다. 연금, 저축, 주식 이런 거 잘 모르고요. 맞벌이 하면서 운 좋게 부모님 도움까지 받아서 2017년에 여름에 삼성동 롯데아파트 37평 한 채를 마련한 1주택자입니다. 그게 전 재산이에요. 사실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인 사람들 많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대다수가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경우 많이 있죠. 나이는 먹어가고 뒤늦게 우리도 노후 대책해야 되는 건 아닌지 집값이 떨어지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선생님의 수많은 방송을 섭렵하며 역시 강남도 안심할 수 없다.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드렸었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계속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니까 이제 그게 수긍이 되더라 이 말씀인데요. 자, 이분 내용을 계속 볼게요. 유튜브 방송을 보고 너무 유익하고 귀에 쏙쏙 들어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며 잘하셨습니다. 대화거리가 없어 서로 따로 지냈는데 이제는 퇴근 후 남편과 함께 방송을 보며 도란도란 얘기하며 요즘 부부 사이도 좋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 두 분을 대화의 장을 만들어 드렸군요. 고맙습니다. 대화는 하면 할수록 그 양이 늘어납니다. 소소한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계속해서 저는 인천 송도가 살기도 투자하기도 너무너무 좋아 보이던데 집값이 거기도 많이 내렸고 부채는 전혀 없지만 소단지 노후화된 삼성동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송도 30평대 아파트 하나 사고 나머지는 금융자산으로 보유함이 나은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이 많이 들어 선생님의 고견이 궁금해 연락드립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보셨는데요. 이 방송 보시면서 지금 어떤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치시나요? 이분의 질문 대충 뭔지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은퇴하고 노후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애도 둘인데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이고 남편 직장은 마곡동이라 송도면 저희가 살기는 괜찮을 듯한데 하셨습니다. 자, 곧 은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마곡이 직장이기 때문에 송도가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 고려의 대상이 아닐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1주택자 갈아타기를 꼭 상급지로 가야 할까요? 고민됩니다. 송도와 삼성동 어디가 더 나은 건지 불인인 저는 헷갈려요. 남편도 모르겠다 하고요. 지금껏 안 망하고 이만큼 산 게 신기하지만 전 재산 집 한 채 딸랑인 저희는 어떤 게 나은 걸까요? 알려주시면 재테크 방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의 아파트를 팔고 가격이 강남보다는 저렴한 인천 송도로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가고 그 남는 차액으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면 어떨까라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일단 이분은요,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게 아니라 현금성 자산을 갖고자 하는 게 목적인 것 같고요. 그렇게 현금성 자산을 가지면서도 좋은 입지로 가고 싶은 마음에 송도를 염두에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이긴 한데 일단 어디냐면 서울 강남 삼성동 아파트가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아파트입니다. 삼성 롯데 아파트인데 37평이라고 하셨죠. 22년 4월에 최고가가 21억 7,400만 원에 거래가 된 후에 하락 시기에는 그동안 거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거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약간 착오가 아직도 21억 7,400만 원일 것이다 라고 하는 데서 착오가 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격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 아파트의 가격은 19년도에 16억에서 한 17억 정도 했었죠. 강남의 아파트 중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덜 오른 아파트입니다. 사실상 세계동이 있고요. 24년 차 된 아파트니까 좀 노후화됐죠. 그런데 입지가 참 좋습니다. 지하철 7호선 청담역 7번 출구 바로 옆에
붙어있는 그야말로 최상급 입지인데 또 보시다시피 바로 옆에는 강남구청이 있잖아요. 그런데 송도의 상위급 아파트 가격을 한번 볼까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아파트 한번 보죠. 30평대가 21년 최고가가 13억 1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고 지금은 한 9억 8억 중반 이렇게 거래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질문 주신 분은 손에 한 10억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송도로 가시면 안 된다입니다. 왜냐? 일단 직장이 송도와 가까운 인천이다 뭐 이러면 아예 인천 지역 그중에서 가장 입지가 좋다고 하는 송도로 가도 되겠지만 직장 때문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행여나 인천이 직장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강남 집을 전세나 월세를 주고 송도에 전세나 월세를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런지는 다시 한번 또 깊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송도가 좋아서, 사실 송도가 좋거든요. 송도가 너무 좋아서 이사를 간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거의 목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강남의 아파트를 전월세를 주고 송도로 가서 전월세를 사는 것도 좋다. 주거의 가치는 있으나 투자의 가치는 생각보다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든 저거든 집값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무튼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할 수 있고 또 그 현금으로 다른 자산을 보유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이런 고민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갈아타기는 꼭 상급지로만 해야 되는 거냐라고 물으셨는데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경제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갈아타기라는 것은 뭐 평소에 염두에 둔 곳이 내가 이사를 갈 수 있을 정도의 내 경제 환경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실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꼭 상급지로 갈아타는 것만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우리 현명하신 구독자님들 우리 한번 투표를 해볼까요? 강남 아파트 팔고 송도 아파트 사고 현금을 조금 갖는다. 1번. 그냥 강남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다. 2번. 자, 여러분 1번 또는 2번에 투표를 해주시고 의견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2번입니다. 자, 그리고 질문 주신 내용이 또 있는데요. 김포 쪽의 질문입니다. 김포 사시는 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의 유튜브를 1순위로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찐팬이 되었고요. 항상 명쾌하게 분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바쁘실 텐데 조언을 듣고자 메일을 드립니다. 저희는 김포에 살면서 2년 후쯤 입주할 예정으로 운양동에 생태공원을 전망하는 아파트를 대출 50% 정도 끼고 매매하려고 합니다. 전월세를 안고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막상 제가 도전을 하려니까 적정 시기인지 지역적인 상황도 있고 하니까 판단이 안 섭니다. 조언 주시면 참고하려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하셨어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의견은 100% 맞진 않습니다. 왜냐면 제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지 제 의견이 결정사항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김포 운양동 참 좋습니다. 한강 라인이고요. 공원도 크게 조성이 되어 있죠. 거기 생태공원은 우리 수도권에서는 최대의 생태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출 50%를 끼고 투자하시려는 거잖아요. 실거주가 아니고 30평대가 보니까 5억에서 한 7억 사이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김포 특히 운양동 쪽은 거래량도 거의 없습니다. 운양동 쪽의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보시면 아시겠지만 45%까지 하락한 것도 보이시죠. 가장 적게 하락한 것이 한 최고가 대비 18%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게 하락 압력이 상승 압력보다 지금은 더 강합니다. 뭐 아파트 값이 반등했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정보, 오정보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현재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하락 압력이 상승 압력보다 강하다. 저는 그렇게 데이터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여쭤보셨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50% 대출이라면 대략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의 대출을 일으키실 텐데요. 이자 감당이 되느냐? 내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자가 좀 고금리로 길게 가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내가 감당이 되느냐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둘째, 집값이 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제가 좀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 하락을 내가 집을 사고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심리적으로 가능한지 이 두 가지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된다면 사십시오. 그러나 충족이 안 된다면 기다리시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지금이 찬스일 수는 있으나 다시 오르는 상승기가 오려면 사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 골드라인 지하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집값이 크게 반등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 지역의 정치인들을 좀 쥐어짜서
매달려서 막 뭐라고 해서 하루라도 빨리 지하철을 연장하거나 골드라인 양을 늘리거나 하는 뭔가의 더 혁신적인 일이 생겨야 집값은 오른다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김포 운양동 쪽은 거주의 가치는 아주 높지만 투자의 가치로는 그닥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프라가 해결이 된다면 뭐 투자의 가치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제가 너무 냉정했나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산의 가치를 올리는 것은 그 지역의 인프라가 살아나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뭐 인위적으로 한두 명이 호가장난을 쳐서 가격이 올라가면 그 지역은 가격 폭락을 피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런 것을 지난 1년여간 지켜봤습니다. 자, 모쪼록 매매를 하시려거든 감당이 되는 선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락폭은 줄어들었지만 하락의 시기는 좀 더 길게 갈 수 있다.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포 운양동 쪽은 좀 기다리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거래도 그래서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내용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뭐 양심적으로다가 구독하시겠죠. 뭐 그죠?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